아. 자,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을 끝내야 돼요.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을 끝낼 거예요. 문제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49문제. 이건 진짜 얼마 안 돼서 이게 수투에서는 쉬어가는 단원이에요. 3단원까지 고생했으니까 4단원은 쉬어가세요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원래 쉬어가는 단원입니다. 근데 이게 막상 나가보다 보면은 원래 쉬어가는 단원인데 쉬어가는 느낌이 안 드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잘 안 돼 있을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 자,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 기본적인 내용은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접선의 방정식은 아무래도 접선이니까 직선의 일종이 되겠고, 직선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기울기,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x 플러스 3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기울기가 지금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 0,3. 그래서 보통 y절편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런 거 말고 만약에 미지수로 나와 있다, 2x 플러스 4다 이렇게, 2x 플러스 m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기울기는 나와 있지만 지나가는 점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딱 떨어져서 나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럼 y는 mx 플러스 4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기울기는 모르죠. 그쵸? 그렇지만 0,4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기울기를 몰라요. 얘는 기울기만 아는 거지 지나간 점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y절편이라고 하면 되지 왜 지나간 점이라고 얘기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얘는 기울기를 모르지만 반드시 지나간 점을 알아요. 0,2m 마이너스? 그럼 모르는 거 아닌가? 그렇죠.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간 점이 있어요.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려면 m이 뭐가 나오더라도 0만 늘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가면서 기울기를 알 수 없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케이스가 첫 번째. 어차피 핵심은 뭐다? 얘는 이 둘을 모두 알 수 있는 정보, 접점이에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두 가지 정보를 다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접점을 준 경우예요. 그래서 접점을 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접점 자체가 알파, F 알파라고 친다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F라는 함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놓는다고 친다면 이 위에는 어떤 알파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럼 얘는 알파, F 알파라는 점을 이미 준 거고요. 그 지점에서 기울기 F 프라임 알파도 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y는 F 프라임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F 알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당연히 접점을 안 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접점을 안 줬으면은 당연히 접점을 구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줘야 돼요. 접점이 안 나와 있으면 무조건 접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기울기를 준 경우예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 m짜리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기울기 m짜리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일단 접점 하나 가정해서 그 접점이 m이 나오게 하는 t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 t 값, 어느 지점들이 접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접점 구해낸 다음에 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기울기가 아니고 지나가는 점을 준 거예요. 지나가는 점 알파, 베타를 준 경우, 요 경우에도 우리는 접점 좌표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때 아무데나 한 점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접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는 총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접점이 핵심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접점을 미지수로 가정해서라도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미지수로 가정해 놓는다고 친다면 일단 이 t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쵸? 요 t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 그 다음에 x-t 플러스 ft가 되겠고 t 자체가 지금 미지수예요. 그 다음에 걔가 반드시 알파, 베타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알파, 베타는 이미 식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와요. 그죠? t에 대한 방정식.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들이 접점의 x좌표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점 좌표들 다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t의 근개수, 실근개수가 곧 접선개수로 나와요.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3차 이하에서는 실근개수가 접선의 개수랑 완전히 똑같아요. 4차부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근데 4차에 관련해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t 근개수가 그냥 접선개수랑 똑같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왜냐면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왜?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여기 세부적으로 더 설명해야 될 게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접하는 경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로 녹여서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녹여서. 자, 일단 간단하게 1번 문제부터 한 번만 봅시다. 직접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자, 여기 유형 1번은 접선의 기울기와 미분계수는 결국에 똑같구나. 그래서 그런 관련된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구한 경우도 있어요. 그치? 맞아. 딱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죠. 결론은 그냥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미분해서 1 집어넣는 거. 자, 이게 1,8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달래요. 자, 그럼 얘 그래프가 지금은 뭐 원래 미분해서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지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때 1,8인 지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달라. 그럼 이 기울기는 뭐라고요? 네, F'1이에요. 이 함수를 fx라고 적으면. 그렇죠? 그럼 f'1이 됩니다. 자, 그럼 f'1이니까 f'x 12x제곱 빼기 5죠. 12 빼기 5. 그냥 7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7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5번 한번 풀어봅시다. 5번.
자, A점 좌표를 구해주면 어차피 이 인수분해에서 근 3개 다 구할 수 있어요. 0인근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1과 2가 될 겁니다. A는 결국 2,0이에요. 그때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L1입니다. A는 어차피 2,0이라고 주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그 A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직선 L2를 그어냅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함수값이 음수인 직선 L3라고 놓고 본다면 그때 만나는 점 BC를 이용해서 선분 BC의 길이가 3분의 2일 때 AC 길이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힌트. 지금 2,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접점을 줬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접선의 방정식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B점, C점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는 있는데, 자, 어차피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당연히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그러니까 BC점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체가 기울기예요. 오케이. 굳이 L3 직선, 막 B점, C점 이런 걸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의 y 변화량이 2인 거지. 그래서 x의 변화량과 y 변화량은 어차피 2배 차이예요. 그죠? 당장 우리가 이거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은 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어차피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2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미분. 유형 9번, 오늘 테스트 5번에서 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기다 미분해서 2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다 미분해서 2 집어넣어도 돼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근데 여기다 미분해서 2 집어넣는다 라고 본다면 어차피 얘 미분한 거에 2 집어넣는 것만 살아남아요. 왜? 이거 미분한 거 2 집어넣는 거, 이거 미분한 거 2 집어넣는 건 어차피 빵으로 나오니까. 얘 지금 미분해서 2 집어넣는 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곱미분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2 곱하기 1이라서 2로 나와요. 그러니까 1대2죠. 1대2. 1대2. 그러니까 3분의 4. 그러니까 의미적인 걸 파악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파악 못하면은 6번이 안 풀려요. 그래서 6번도 한번 가볼게요.
그렇나? 오! 맞았어. 어떻게 했지? 이거 이거 일단 접선 이렇게 손 덮고 이걸로 해서 이거 접선 3분의 1 H라고 하면 3분의 1 오케이. 자, 현재 답이 나온 친구는 1명, 2명, 어우, 오케이. 2명. 저 3대 1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게 안 풀려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5번 내용이 수식에 의존해서만 답이 나오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통찰력이죠. 통찰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 A예요, A. 그쵸? 아니, 앞에서부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정보가 지금 너무 많아요. 이 값에다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어진 정보는 되게 복잡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요? 아예 뭘 구하는지부터 해서 D부터 들어가는 게 좋아요. D부터, 얘부터.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하나씩 분석해서, 이게 3대 1이 지금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 분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A의 곱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A가 어딘지 찾아봐요. 그럼 A는 얘죠. 그럼 도대체 얘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점이 의미하는 게 뭐지? 그래서 이 점을 구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근데 직선들만 와장창 나와 있어요. 그럼 직선들만 와장창 나와 있으면 그럼 얘를 좌표점 구하는 걸 접점 좌표 구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접선의 방정식하고 연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보니까 어차피 A점이 접점이에요. 그럼 당연히 A점을 구하기 위해서 요 기울기를 구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직선의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은 A점 좌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울기 알고 있으면 당연히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해요, 지금. 그렇죠? 당장은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A점, C점 이걸 왜 줬지? 그쵸? 왜냐면 어차피 이 전체 기울기를 두 점과 점 사이 기울기로 바꿔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괜히 준 점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에서 놓고 본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이용해서 A점을 찾을 건데 그거를 평균 변화율로 봐도 되겠구나. 그쵸? 평균 변화율로. 그쵸? 그럼 이 길이분의 이 길이로 들어가주면 돼요. 꼭 길이를 알아야 돼요? 아니, 길이 B만 알아도 돼요. 길이 B만 알아도 돼요. 이게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돼요. 근데 이걸 지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얘를 딱 보니까 AD 대 B가 3대 1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요 길이가 3대 1로 나오는구나. 그쵸? 그럼 요 길이가 3대 1이니까 어차피 이 기울기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그쵸? 왜? 이 기울기 알고 있으면 이게 몇 대 몇인지가 나오잖아요. 그거 3으로 나누면 끝나죠? 그럼 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접점이 나와 있네? 알파 프라임 3이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쵸?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 논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된 친구들은 잠깐만 다른 것 좀 풀어볼게요. 혹시 지금 무슨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오케이.
DB 대 DC가 6대 1이에요.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렇지. 그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얘가 1대 6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3대 1이니까 3대 6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2라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점만 찾으면 돼. 자, 그래서 나머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F'3을 구해보니까 이거 미분해서 3 집어넣는다? 뭐 이거 미분해서 3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이런 것도 지금 마이너스 x로 묶어놓으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죠. 그럼 F'4이면은 요거 미분한 거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6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리 미분해서 계산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쉬워서 하는 것 뿐인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는 그 유동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6? 그럼 얘가 지금 1대 6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K면은 얘는 6K인 거예요. 그럼 얘는 3K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1대 3이니까. 와,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가 2구나. 그쵸? 왜냐면 얘가 지금 1대 6이잖아요. 얘는 3대 1이고. 그럼 얘는 3대 6이죠. 그래서 1대 2, 기울기가 2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고요? F'A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F'A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네. 이거 미분해서 들어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3. 그게 2인 점들 찾아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3A 제곱 마이너스 8A 넘기면은 플러스 5는 빵. 이거의 두근이에요, 두근. 한마디로 그럴 수 있는 기울기가 총 2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2개. 그래서 우리는 A1 플러스 A2는 3분의 8. A1 곱하기 A2는 3분의 5. 근데 우리는 모든 A들의 곱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답이 그냥 3분의 5구나. 그래서 근거계수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거계수의 관계로. 자, 그럼 유형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접점을 준 경우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사실 접점을 준 거 외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뭐 기울기 위주로 보는 거 연습하자고 지금 유형 1번을 따로 빼놓은 것 뿐인 거고, 사실 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 1 간단하게 한 문제 정도만 좀 풀어볼게요. 최근에 나온 거 8번. 너무 쉬운데 그냥 잠깐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기출문제를 겨울방학, 수원수투는 겨울방학 때 거의 뭐 최소 2회독 이상 해주는 게 좋기는 해요. 진짜. 많으면은 뭐 많을수록 좋기는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수원수투랑 선택과목에 관련된 각종 교육청 평가원 수능 기출 문제들이 거의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킬러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중간층에 해당하는 4점까지는 그냥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킬러까지 가주면은 더 좋습니다. 근데 30번은 일단 뺀 킬러 위주로 좀 생각하기를 바랄게요. 왜냐면 현역이 30번급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으로. 진짜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근데 진짜로 거의 불가능이야. 지금 뭐 작년에 우리 반이었던 친구 중에서 지금 재수한다고 와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오고 있어요. 밤에도 자꾸 와서 해. 10시 넘어서. 10시. 집이 바로 옆이라서 질문 있으면 그냥 들고 와요. 밤 10시에. 해. 어차피 얘는 고등학생 신분이긴 맞는데 고등학생이면서 고등학생은 아닌 느낌이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30번급이에요. 거의 다. 근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진짜로 많이 어려워서. 진짜 뭐 뇌를 쥐어짜면서 푸는데도 안 나온다고 막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최종 합격된 학교는 지금 서강대 붙었는데 원래 서울대밖에 안 보는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다시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아무튼 화이팅. 그러니까 30번 급은 진짜 이미 급수가 달라요. 급수가. 그래서 쉽게 손대는 건 좀 그래요. 자, 그래서 8번을 마저 정리 한번 해봅시다. 8번이 마저 정리해봅시다. 이게 지금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고민되면 안 되는데. 이 쉬어가는 단원이야. 그 쉬어가는 단원에서도 유형 2번. 이게 제일 쉬운 단원이고요. 유형이고요. 얘가 그냥 고민도 없이 나와야 돼요. 자, 1,1에서의 접선이죠. 그럼 y는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그리고 1,1 지나가죠. 요거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지금 0,a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0,a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는 그냥 10. 그쵸? a는 10.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천천히 더 풀어주기 바라고요. 15번 하나만 해볼게요. 15번.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교점 구하고 그럼 B점 좌표가 나옵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그냥 구하면 돼요. 그죠? 접점 A점을 줬어요. 근데 이런 15번 문제는 정말 잘 푸는 친구는 암산으로 풉니다. 진짜로. 오케이. 접선의 방정식 구했나?
이건 여기 안 되네. 그죠?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x제곱 빼기 5지. 그럼 한마디로 1, 마이너스 하니까 1인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아니지. 1, 마이너스 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 일차함수라서 1, 마이너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빼고 뒤에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 돼. y는 그쵸? 그럼 이러면은 마이너스 2가 기울기면서 1, 마이너스 4 지나가는 거 맞지? 그래서 저기 접점 충격 의식을 f 프라임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f 알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점좌표랑 기울기만 가지고 직선 방정식을 뽑을 수 있으니까 괜찮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다시 얘랑 교점 구하면은 1에서 중근 나오고 다른 한근이 또 나와요. 그때 그 근이 x좌표가 2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점과 점 사이 거리 보면 됩니다. 내가 이게 되지? 접점 충격은 접선 방정식 뽑을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1, 마이너스 4예요. 자,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렇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될 거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이 지금 1, 마이너스 4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4를 지나간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기니까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y절편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은 b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b점은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이니까, 이 두 함수의 교점이니까 연립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연립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x값에서 똑같은 함수값을 가진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래서 좌변 넘겨서 이제 인수분해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넘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빵. 자, 그럼 여기에서 일일이 인수 정리해도 되는데, 일단 확실한 건 뭐예요? 1에서 접해요. 무조건 중근 나오죠? 얘는 반드시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x-1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니 1에서 접하는데, 접한다라는 거는 중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튕기면서 접하니까 얘는 무조건 2중근이에요. 4중근이 될 수는 없죠. 3차 방정식인데. 그럼 무조건 x-1의 제곱.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1차인데 최고차 계수는 x겠죠. 그럼 곱해서 이거 나오려면 마이너스 2겠죠. 괜찮아요? 그렇죠. 일일이 인수 정리해도 되는데 그냥 딱 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안해. 플러스네. 실수. 플러스네. 왜냐면 1 곱하기 2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해야 돼요? 구하면 되기는 해요.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초심자들이 하는 거고,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1대 2라는 거예요. 1대 2. 괜찮네? 그럼 1대 2 대 루트 5겠죠? 그럼 루트 5k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가니까 3이죠. 3루트 5예요. 그러니까 얘 교점좌표만 알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와, 그럼 이걸 어떻게 암산으로 가지? 이거를 실제로 암산으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사실 뒷부분의 내용이라서 설명을 할까 말까 했는데 살짝 운만 좀 띄워놓을게요. 3차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거예요. 다음 단원이에요. 3차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거. 3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총 3가지밖에 없어요. 증가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가 다 들어가 있는 함수. 왜?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최고차계수가 양수만 본 겁니다. 그럼 도함수 2차 함수가 판별식 음수 2인 경우. 그죠? 도함수가 전부 양수예요. 다 증가만 하는 거. 얘는 판별식이 빵인 경우. 그래도 다 증가함수예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죠? 어차피 이렇게 3종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3가지 종류 중에서 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얘는 반드시 3차 함수들은 전부 점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 요 지점 가지고 점대칭, 이 지점 가지고 점대칭을 이뤄요. 왜? 도함수가 좌우 대칭이라서 그래요. 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기울기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 지점 기준으로 좌우로 기울기가 계속 똑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이 지점 기준으로 좌우 기울기가 계속 똑같은 거. 누적해서 똑같으니까 계속 대칭으로 가고 있는 거야. 괜찮네? 자, 그러면 다 점대칭 함수. 그 점대칭 함수 중에서 얘를 잘 보면 극소값과 함수값 똑같고 극대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 이렇게 5개 지점을 잡아놓으면 얘는 반드시 1대1로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사실 뭐 작년에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강조를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웬만하면 공식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수능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 관련된 내용을. 알고 모르고에 대해서 굉장히 결과치가 다릅니다. 자, 그럼 얘가 도대체 왜 1대1대1대1이냐?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건데 일단은 빠른 증명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기 힘드니까 나는 여기 이렇게 X축 잡고 여기 Y축 잡죠. 기준 설정하려고. 그럼 여기 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3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3A. 왜? 1인지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1인지 보려고. 그럼 이게 3A가 되면 여기가 A인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극대가 A에서 나온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0과 3A를 가지고 인수 정리를 한다면 이 함수 fx는 얘는 x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고요. x-3a라는 인수를 2개 갖겠죠. 괜찮아요? 중근이니까. 최고책에서는 모르니까 그냥 k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럼 얘를 미분한다고 친다면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kx-3a, kx-3a 하나로 묶어봅시다. 그럼 얘는 x-3a에다가 2x 들어가요. 괜찮네? 이게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kx-3a 하나씩 묶어놓으면은 대수가 1대1이라서 2대1 내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괜찮죠? 알았어. 안 당연하면은 그냥 수식으로 일단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3x-3a니까 3a랑 a에서 기울기 빵 나오는구나. 3a 이미 나왔어요. 여기가 a구나. 괜찮죠? 그럼 여기가 a면 당연히 극대랑 극소 가지고 대칭점 찾아내면 편하죠. 왜냐면 어차피 대칭인데 나머지는 특정시키기 힘든데 극대 극소는 특정시키기 쉽잖아요. 그러면 둘의 정가운데가 대칭. 2A에서 대칭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반드시 1대1대1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3차 함수 그래프가 되게 제한적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극대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 똑같죠. 점대칭이에요. 여기서 지금 A 차이 나면은 여기서도 지금 A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4A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 1대1대1대1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 관련해서 성립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지? 이런 경우는 이런 3차 함수에서 만약에 이렇게 접선이 존재한다. 자, 극대극소는 아니에요. 이 접점하고 대칭점하고 이 만나는 점, 요게 1대2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얘랑 기울기 똑같은 함수. 요 지점까지 놓고 본다면 1대1대1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지? 자, 얘를 fx로 잡고 얘를 gx라고 잡아볼게요. 자, 항상 2개 이상의 함수에 관련돼서는 위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교점이에요. 그럼 당연히 fx와 gx의 교점을 구하려고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돼요. 근데 그 식은 어차피 x 빼기 gx는 빵인 걸로 봐도 되죠. 그 뺀함수가 엄청 중요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얘기할 거고요. 이 뺀함수. 그 뺀함수를 hx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럼 당연히 지금 얘는 근 될 수 있는 거. 아니, 둘이 똑같은 게 지금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교점이. 그럼 딱 거기서 빵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빵 나오고 여기서 빵 나오고. 그쵸? 그 hx가 지금 이 지점에서는 실근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 지점에서는 중근, 이중근, 튕기면서 접하죠?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네? 이게 지금 y는 hx예요. 아니 그럼 어차피 3차에서 1차 빼봤자 3차잖아요. 그럼 얘도 비율관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칭점 바뀔까요? 아니 어차피 도함수의 대칭축이에요. 1차 함수는 미분해봤자 어차피 상수항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대칭축에 영향을 안 줘요. 괜찮네? 그러니까 얘 대칭점 그대로 따라가고요. 요 점이 얘잖아요. 그러면 극대점은 어디야? 얘예요. 기울기 똑같은 지점. 똑같이 1대1대1로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1이면 이 대칭점 빵이잖아요. 미분해보면 대칭축 0 나오잖아요. 얘가 1이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예요. 1대2니까. 괜찮아요? 그쵸? 1대2. 그럼 얘는 3차이 나네? 근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2네? 그러니까 3루트 5. 괜찮아요? 그래서 암산으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다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식으로만 쭉 계산해서 답내는 거는 2학년 때 처음 배울 때 하는 거고 3학년 들어와서는 사실 2학년 때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2학년 때도 한 번씩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3학년 때는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약간 좀 당연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이 문제에서 골수까지 빼먹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렇죠? 단순히 그냥 수식으로만 계산했는데 답이 나오더라. 맞았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에 대한 해석까지도 좀 해보자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미안해. 뒷단원에 있는 걸 좀 끌고 와봤어요. 뒷단원에 있는 거. 자, 그러면은 17번 한번 해볼게요. 17번.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17, 18 둘 다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19, 20은 안 풀어도 돼요. 19, 20은. 17, 18은 웬만하면 풀면 좋고 내가 아직 스텝 3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스텝 2까지만 풀어요. 스텝 2까지만.
원래 내가 좀 기교적인 풀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웬만하면 정형화된 패턴으로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형화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굳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 이 비율 관계는 타협점이 없어요. 무조건 마스터해야 돼요. 무조건. 17번도 만약에 모르겠다. 지금 15번 문제랑 똑같죠? R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그냥 다 구하면 돼요. 진짜로. 근데 3차 함수네? 그러면 이거 접하는 경우니까 비율 관계를 좀 따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이용한다면은. 자, 좀 헷갈릴 수 있을까봐 그래프를 그냥 앞에다가 그려봤어요. 그래프를. 그쵸? 이렇게 생긴 상태입니다. A점에서 접선을 그어놓고 그게 fx랑 만나는 점, 그 지점을 B라고 잡는데요. 그리고 그 B에서 접선을 또 그어요. 그리고 다시 3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C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번에서 한 거를 2번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그냥 그게 전부 다예요. 2번 하고 있는 거. 자, 스몰 b를 구할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접하는 경우에 관련된 비율 관계를 모르고 있다면 이거 다 접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접하는 거에 대한 비율 관계를 모르고 있다면 일일이 접선의 방정식 다 구해서 교점 구하면 돼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는 너무 자신 있어서 개로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나는 이것도 보이는데 그럼 당연히 쓰는 거예요. 그죠? 보이면 쓰는 거예요. 저거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하는 걸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것도 쓰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그걸 딱 보면 B는 그냥 바로 2가 나옵니다. 스몰 b가. 그러면 스몰 c는 마이너스 4로 나와요. 그게 보인다면 쓰고요. 안 보이면은 다 해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 2번 다 구해서 교점 구해야 됩니다. 원래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풀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취지예요. 원래 교육청풀이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요. 저렇게 하나도 안 보이네. 진짜? 저 1대1대 1은 보이네? 그렇죠. 자,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을까봐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은 지금 요걸로는 보여요. 1대1대 1대1. 그죠? 요건 잘 보이죠? 근데 이건 잘 안 보여요. 정상입니다. 진짜로. 이거 이제 갓 마스터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거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본 거예요? 빼남수로 본 거예요.
빼남수로 보면은 대칭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대 1이죠. 이 점이 뭐예요? 접점. 이 지점이 뭐예요? 교점이잖아요. 이 접선의 교점이에요. 얘가 지금 2대 1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얘가 2대 1이니까. 그죠? 다 이 내용에서 본다면 얘 대칭점 얼마예요? 도함수의 대칭 구하면 돼요. 도함수의 마이너스 2분의 b 빵 나오죠? 얘는 지금 원점이 대칭점이에요.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변곡점은 맞지만 변곡점으로 부르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착각이 들어요. 나중에 뭐 수투만은 그러니까 확통 선택자들은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미적분 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의 정의가 다른 겁니다.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대칭인 게 변곡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3차 함수에서 나는 안 써요. 원래 미적분 용어이기도 하고 그냥 대칭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칭점. 그걸 어떻게 더할 수 있어요? 기함수네. 괜찮죠? 기함수네 홀수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아, 얘가 점 대칭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대칭점으로 놓고 봤을 때 1대 2구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2겠구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선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얘는 접점, 얘는 교점, 대칭점.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미안해, 이게 좀 구분이 안 맞는데 2대 1이라는 거야. 2대 1.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잖아요. 그럼 2에서 0은 간격이 2잖아요. 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C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맞는지 한번 볼게요. 진짜 맞는지. 와! 진짜 맞는지 한번 볼게요. 진짜 맞는지. 일단 얘만 뽑아봅시다. 진짜로 1대2가 맞는지. 별로 안 하고 싶나? 알았어. 후딱 한 번만 할게요. 후딱. 자, y는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랑 교점 구하는 거죠? 교점 한번 구해보자. x세제곱 플러스 ax. 요거 정리하면은 a 플러스 3 x. 그 다음에 a 플러스 3에서 a 플러스 1을 뺐으니까 2만 남아요. 괜찮죠? 자, 그럼 이때 ax 날아가죠?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빵 나오네요. 인수분해 가능하잖아요. 그마저도 어때요? 이 마이너스 1에서 접하잖아요. 당연히 둘이 연립하면은 이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에요. 무조건 중근이에요. 그럼 상수항만 놓고 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나머지 1차 최고차의 수도 1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2 나오려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괜찮아요? 인수 정리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인수 정리로 해도. 그렇죠? 뭐 이거 가지고 뭐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무조건 마이너스 1 두 번 돼요. 무조건 두 번이에요. 무조건 두 번. 그렇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나와요. 나오는데 그 틀에 갇혀서 문제 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를 좀 해보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2네. 그렇죠? 진짜 2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무조건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점 하나 나오고. 그 대칭점 기준으로 무조건 2대 1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 시간 관계상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FB 더하기 FC. 이게 마이너스 81이에요. FB는 얼마예요? B는 2죠.
FC 마이너스 4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80. 그럼 2 집어넣으면은 8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a.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56 넘기니까 마이너스 24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a 값은 12로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쵸? 오케이. 이게 될까?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18번은 나중에 꼭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19, 20은 굳이 안 풀어도 돼요. 풀면 좋기는 한데 빼도 됩니다. 빼도 돼요. 자, 그러면은 유형 3번으로 좀 가볼게요.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런 거 여기 없는데. 이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접점에서 수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접점을 준 경우 안에 있습니다. 이 접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 아니 어차피 알파, F 알파는 똑같아요. 기울기만 둘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기울기만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게 지금 유형 3번의 얘기예요. 유형 3번. 자, 일단 간단하게 21번 직접 풀어봅시다. 21번. 풀었어? 안 풀었어? 알았어. 자, 그래프는 대충 그려봤어요. 오케이. 그래프는 대충 그려봤습니다. 먼저 저 그래프에다가 식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될 겁니다. x절편 구하라 그랬으니까 y가 빵일 때 x가. 자, 그래서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 그렇죠, 0에서의 기울기니까 얘는 지금 기울기가 2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가 y축인데, 그렇죠, 절편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x절편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y에다가 0 집으면 끝나죠. 그럼 x는 4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미안. 나머지는 숙제로 가고 24번으로 가볼게요. 24번. 와, 스텝 2를 건너뛰고 스텝 3를 간다고?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발상만 하나 딱 들어가는 것뿐인 거지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발상만 하나 딱 들어가는 것뿐. 자, 가는 뭐 그냥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굳이 GX식 뽑을 필요 없어요. 지금 수원 제대로 연습한 친구라고 한다면 정방향 함수와 역방향 함수에 관련된, 아니 수원뿐만이 아니에요. 수학하에서 보더라도 아니 fx, gx는 역함수 관계 반드시 y는 x 대칭이에요. 그럼 그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나 조건까지 C는 FG와 접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다가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원은 지금 중심좌표가 Y는 X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아니 좌우 대칭이니까. 그렇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마지막 다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게 지금 다나요. 다나 해석하면 결국 이렇게 오는 거고, 다까지 들어가면 뭐예요? 뭐야? C의 넓이를 얘가 이등분 한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보면은 원 C의 넓이는 Y는 X에 대해서 이등분이 돼야 안 돼요? 넓이를 되죠?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원처럼 이런 대칭인 도형들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 중심만 지나가 줄 수 있으면 무조건 넓이 이등분이에요. 무조건 넓이 이등분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결국 C 넓이를 이 직선이 이등분한다라는 거는 이 직선이 저 원의 중심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조건을 놓고 본다면 2x-6? 뭐 이렇게 생겼나 보지 뭐. 그렇죠? 요거예요. 와, 그러면 중심좌표 나왔는데? 그렇죠? 끝났어요. 중심좌표 끝났어. 우와, 신기하다. 그 중심좌표를 구했는데 그럼 뭘 구하는 거지?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아니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지? 지금 딱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중심좌표는 뽑아낸다고 치더라도. 근데 이게 왜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나와 있을까? 자, 나 조건 때문에 얘네 둘이 접해 있잖아요. 둘이 접해 있으면 당연히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냈을 때 둘이 공통 접선의 방정식으로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원은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반드시 중심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유형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접점을 준 경우이기 때문에 접점 좌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 좌표도 구할 수 있고 접점 좌표도 구할 수 있고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그냥 반지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로 넓이 구하고 끝냅니다. 항상 모든 모의고사들은 답이 자연수여서. 아, 그럼. 내용 헷갈리는 거 있을까? 내용 자체를 일단은 가나 조건 때문에 얘는 일사분면 존재하고 둘 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접하는 거죠. 그러면은 접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공통 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통 접선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원에서 접점까지 선 그으면은 접선이랑 반드시 직각이 되겠지. 이게 중요한 원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면 중심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둘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도 중심 지나가. 그러니까 중심 좌표를 두 개 연립하면 어차피 나온다는 건 교점에서 중심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 중심점과 이 점 안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점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해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둘이 연립하면은 어때요? x는 6, 6,6. 중심 좌표는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반지름 길이를 구해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 반지름 길이는 접점 좌표를 뽑아야지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접선의 수직인 선이 중심 지나간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 접점을 모르네. 그럼 미지수로라도 잡고 들어가야죠. t, t의 제곱 플러스 3. 그죠? 뭐 잡고 가야죠. 사실 요 내용이 좀 들어가기는 하네요.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 다만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죠? 비슷하게 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로 잡고 모르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쵸?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해본다면 얘는 미분하면은 2t죠? 2x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울기가 지금 2t예요. 그럼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t분의 1이에요. 그리고 t, t제곱 플러스 3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있죠. 그게 6,6 지나가야죠. 그죠? 그게 6,6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t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요 내용을 좀 쓴 겁니다. 요 내용.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다만 접선이 아니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 자, 그럼 얘는 6은 6 곱하기 마이너스 2t분의 1이면 마이너스 t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분의 1에다가 t를 곱하면은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t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t가 있어서 좀 보기 아니다. 분모에 t가 있어서 보기 좀 그러면은 양변에 t를 좀 곱해주면 편할 것 같아요. 6t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3t가 되겠네요. 세제곱 아니에요? 세제곱이에요. 이야 고마워. 큰일 날 뻔했다. 세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써볼게요. t 세제곱 썼고요. 그 다음에 1차짜리 3t 2분의 1t 3t 6t 2분의 1t 3t 다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6t에다가 3t 더하니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t에다가 2분의 1t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t 그 다음에 남은 상수 하나 마이너스 3까지.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인수분해에서 t 근만 구해내주면 끝나요. 아무래도 분모가 분모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정수 개수를 다 정수로 만들어 볼게요. 나머지 그냥 인수 정리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가능한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안 되네. 2 집어넣으면 되나? 8이 16 빼기 10 빼기 되네요. 그죠? 2 집어넣으면 딱 되네요. 이거 뭘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6 약수들 중에서 집어넣어봐요.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서 집어넣으면 나옵니다. 왜? 교육과정에서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반쯤 상수항의 약수로 깔고 들어가요. 상수항의 약수로. 만약에 모르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거의 이 안에서 끝납니다. 이거 아닌 거 안 나와요. 왜?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2 집어넣으면 만약에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근구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면 근구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익값 문제, 사익값 정리 문제가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인수 정리를 들어가 봅시다. 3차, 2차, 1차 상수. 그러면 t-2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 이 0인데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때인데 얘가 안 돼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이라면은 근이 하나인 경우로 나올 거고요. 그냥 2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왜 안 되지? 이거 판별식 해보면은 음수 나와요. 괜찮네? 그렇죠? 판별식 해보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4 빼기 6이라서 음수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는 실근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0인 실근이. 따라서 t는 2일 수밖에 없다. 와, 우리는 이제 접점을 구했어요. 이 접점 좌표가 얼마? 2,7이구나. 그쵸? t가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얘는 x의 변화량, y 변화량. 거리는 무조건 피타고라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자, 4, 1 차이네요. 그래서 16의 1 더한 루트 17. 루트 17이 반지름이구나. 그래서 원의 넓이는 17파이가 돼요. 17파이. 답은 17. 미안해. 쉽다 그래놓고서는 계산은 좀 기네요. 계산은. 근데 핵심은 그냥 요거잖아요.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y는 x 위에 중심이 존재하고 또 넓이 이동만 한다 그랬으니까 2x-6과도 중심 지나가는 거 이용해서 6,6 중심 좌표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는 공통으로 접한다 라는 것 때문에
접선의 수직인 선. 한마디로 요거를 이용해서 접점좌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렇죠? 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만 놓고 오면은 사실 별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29번이라서 사실상 이 당시에는 29번이면은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의 느낌이 좀 강해요. 물론 나형이니까 나형은 솔직히 30번 빼고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 단계가 이제 막 벗어난 상태에서는 어려운 게 좀 맞아요. 그렇죠? 뭔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수원, 수투 기출문제만 진짜 지겹게 풀어봐봐요. 진짜로. 진짜 내가 소원이야. 이것만 기출문제만. 진짜 딴 거 좀 뭐 사설 같은 거 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우선순위에서 얘한테 밀려요. 이게 마스터가 다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는 더 이상 기출에선 볼 게 없어. 그럼 그때는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할 게 없는데 당연히 넘어가야죠. 근데 이게 할 게 있는데 이걸 먼저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물론 얘가 완벽하게 다 마스터 된다면 이거 다 잡혀요. 진짜로. 얘가 또 넓으니까. 근데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키가 커가고 있는데 발이 커지고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발 사이즈가 260이야. 아니다. 조금이라고 해서 한 뭐 2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키가 크고 있어. 그럼 발이 커지겠죠. 그래서 220을 샀어요. 아니 뭐 언젠가는 맞을 거야. 언젠가는 이걸 신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걸 신으면은 얘도 같이 신고 다닐 수는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단계에 좀 맞게 연습해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사실 라이트젠 RPM센 이런 유형서가 정리가 된 다음에는 기출 분석이 제일 좋아요. 진짜로. 만약에 이거 프린트 더 필요하면은 얘기해요. 계속 뽑아줄 테니까 수능 끝날 때까지 제가 원 없이 뽑아줄 테니까 저작권 문제도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 없이 뽑아줄 테니까 진짜 여러 번 풀어봐봐요. 그리고 나서 할 거 없으면 딴 것도. 자 미안해 쉬는 시간 잠깐만 갖고요. 뒤에 거 가봅시다. 오늘 접선의 방정식 끝내야 돼.